채식주의자 일부 소설은 주인공 영애가 갑작스레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남편의 시점에서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아내 영애를 무난하고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해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애는 갑자기 모든 고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남편은 당혹스럽고 불편해하지만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이후 남편은 아내가 육식을 피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려 하지만 영애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고집스럽게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은 그저 식습관의 변화가 아닌 더 큰 내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영애의 채식주의가 단순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닌 어렸을 때의 폭력적 경험과 내면에 억눌린 고통에 대한 저항임이 서서히 드러났었죠.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영애는 무언가에 의해 깊은 충격을 받은 듯 자신이 경험한 폭력과 공포를 내면에 묻어두고 살아왔고 그로 인해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며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도로 채식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영애의 내면 갈등은 그녀의 꿈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꿈에 시달리며 자신의 몸이 잔혹하게 학대당하는 꿈에서 느끼는 끔찍한 감각을 피하고자 점차 육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그녀가 일상에서 감춰온 트라우마와 억압된 기억들을 표출하는 창구가 되었죠. 남편은 이러한 영애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의 결정을 단순한 기행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은 영애의 채식 선언으로 인해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신경 쓰기 시작했었죠. 결국 그는 영애의 가족에게 이를 털어놓고 영애의 부모와 형제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육식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영애의 행위를 집안의 불명예로 여겨 그녀에게 육식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영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겼었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억눌린 고통이 폭발하며 감정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충돌은 영애의 정신적 파탄을 야기했었죠.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는 가족들의 행위는 영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녀는 이로 인해 더욱 고립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 후 남편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남편은 영애의 변화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협한다고 느끼며 그녀의 정신적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차 멀어집니다. 영애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억압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반발에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소설은 영애가 자신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억압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투쟁을 그려냈었죠. 영애의 채식 결단은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해온 사회적 틀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남편과 가족에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변덕으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그녀의 내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었죠. 2부 몽고 반점. 소설은 영애의 형부의 시점에서 진행되며 영애의 몸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기된 욕망을 탐구하였죠. 형부는 예술가로 영애가 육식을 거부하며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됩니다. 특히 그는 영애의 엉덩이에 남아있는 희미한 몽고 반점에 매료되어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었죠. 그에게 몽고 반점은 단순한 신체의 흔적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억눌린 본능과 금기된 욕망을 상징하는 매혹적인 소재로 다가왔습니다. 영애의 형부는 그녀의 몸을 화폭 삼아 예술 작품을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며 점점 영애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했었죠. 그는 영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통과 내면적 갈등을 예술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애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형부는 그녀의 몸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던 이상적인 예술적 세계를 실현하려는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예술적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형부와 영애 사이에는 금기를 넘나드는 긴장감이 조성되었었죠. 그의 작품은 점차 성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띠며 이는 단순한 예술적 탐구를 넘어선 욕망의 발로로 변모하게 됩니다. 영애와 형부는 작품을 위해 서로의 육체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통과 억압이 예술적 표현으로 드러났었죠.
형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예술이 사회적 윤리와 가족의 금기를 넘어서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욕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형부의 예술적 욕망은 영애와 형부의 관계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끕니다. 작품이 완성되자마자 그의 아내이자 영애의 언니인 이내가 이들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형부와 이내의 결혼 생활에도 균열을 일으켰었죠. 이내는 자신이 믿었던 남편이 동생 영애와 금기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면 가족 내의 불화와 혼란이 증폭됩니다. 결말에서 영애는 더욱 고립된 상태로 내몰렸었죠.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이 파괴되고 그녀를 둘러싼 폭력적인 시선들은 더욱 심화됩니다. 영애의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형부의 예술적 탐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며 영애를 다시금 외로운 존재로 만들고 말았죠. 영애는 주변 사람들의 폭력적인 욕망과 금기된 욕구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된 인물로 그려졌었습니다. 몽고반점은 영애와 형부 간의 금기된 관계와 예술적 욕망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본능적 욕구와 사회적 억압의 상충을 극적으로 표현했었죠. 이를 통해 독자는 영애의 내면적 고통이 단순히 육식 거부나 가족, 갈등을 넘어서는 보다 심오하고 복잡한 존재의 투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부 나무불꽃. 소설은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진행되었죠. 이 부분에서는 이내가 영애의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하는 상태를 목격하면서 자신 역시 고통 속에 억눌린 내면을 직시하게 됩니다. 영애는 이제 기본적 음식조차 거부하며 점점 무기력해지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죠. 이내는 영애를 돌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과 삶에 대해 재고하게 되고 자신이 감내해온 억압과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영애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졌었죠. 영애는 자신이 식물로 변하고 있다고 믿으며 물과 햇빛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강박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애의 이러한 신념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가해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모든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자연 속의 나무로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방의 길처럼 느껴졌었죠.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며 몸은 말라가고 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이내는 영애의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와 행동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녀는 일상 속에서 감내해왔던 많은 억압과 희생이 떠오르며 영애의 파괴적 행동이 단순한 정신 이상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왔던 내면의 고통과도 연관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애가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모습은 이내에게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욕망과 고통을 상기시켰었죠. 이내는 점점 영애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서로 닮아있음을 느끼며 언젠가부터 억압에 짓눌려 살아온 자신과 영애가 사실은 내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애가 겪는 고통과 자아 파괴는 이내에게도 충격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었죠. 이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억압되었던 감정들, 불안정한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내면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내는 영애를 돌보면서도 그녀를 구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었죠. 영애는 자신을 나무로 여기며 육식을 거부했던 초기의 결단을 넘어 모든 식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녀의 신념은 자아와 생명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동생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그럼에도 영애를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놓이게 되었죠. 영애는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로 더 이상 어떤 의식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죠. 마지막으로 나무가 되겠다는 영애의 신념은 그녀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끊어내고 인간 사회로부터 해방되려는 최후의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이 극단적 형태의 자아 해방은 동시에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남겼었죠. 나무 불꽃은 이내가 동생의 극단적 변화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고통과 억압을 자각하게 만드는 과정과 영애가 인간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강은 사회적 통제와 인간 본성의 갈등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